첫 질문은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제 이름은 김민하이고요. 그냥 평범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아미 중 한 명이고요. 네. 그 정도요? 네. 토론토는 언제 오셨어요? 토론토는 제가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1년, 22년 정도 됐네요. 22년 돼가고 있네요. 네.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 지금은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그런 금융업계 그쪽에서 그냥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텔러 그 잡을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올해는 안 됐고요. 전에는 그냥 리테일에서 뭐 보석도 팔고 막 이런 잡을 하다가 쉬다가 이제 다시 좀 다른 일 하고 싶어서 네.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너무 진짜 딱 하나를 꼽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기억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오길 바라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난다면 이거는 행복보다 약간 안도감?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제가 고양이를 입양을 했었는데 좀 약간 사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왔는데 아픈 아기가 온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걔가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얘는 못 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고양이는 이제 셀프 그루밍을 하잖아요. 본인이 셀프 그루밍을 못하는 정도가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입원해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1시간씩 안아줬는데 그때 그루밍만 시작하면 얘가 살 징조다라고 얘기해서 남편은 이제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얘기 보여주면서 얘가 셀프 그루밍을 하면 살 수 있대. 그런데 그 순간에 얘가 그루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대성통곡했거든요. 그때 되게 그랬던 안도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행복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 이름 뭐예요? 고양이 이름 이제 찐 아미들은 제가 왜 그 고양이를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알 텐데 2마리가 있어요. 첫째 애기는 곰이, 둘째는 호랑이. 태영이 최애시구나. 근데 남편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남들한테 설명하기는 아미 안에서 설명하기는 이제 첫째 고양이는 여기 왜 지리산 반달곰처럼 회색 이제 러시안 블루 진한 회색인데 여기 하얀 반점하고 배에 하얀 반점, 가슴에 하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얘는 지리산 반달곰 같다. 그래서 얘는 곰이고 둘째는 꼬리에 아기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기 때는 꼬리가 되게 긴데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하게 까만 줄무늬가 있었어요. 진한 회색에. 그래서 얘는 꼭 호랑이 같지 않아? 이래가지고 호랑이로 지었는데 거기에는 제 이제 큰 그런 게 있었죠. 아주 큰 뜻이 있었죠. 그래서 호랑이 곰이에요. 네. 가장 어떤 슬펐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슬펐던 순간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 어렸을 때는 아빠가 돌아가셨던 때가 제일 슬프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 슬펐던 거를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슬펐던 이유가 아빠가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한 번도 아빠한테 커서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커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끝끝내 못하고 눈을 감는 걸 이제 봤던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슬펐던 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는 제가 좀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바로 전에 한국에서 이제 좀 약간 치료차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한 6개월씩 가 있고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많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편은 여기 있고 저는 이제 가 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뭐 가족도 같이 옆에 못 있어주고 막 이러니까 혼자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했던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이랬던 그때가 제일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아주 어린 시절 꼬마로 네. 돌아와서 그때 본인이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뭐
스스로 막 거울 보면서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거울을 그렇게 제 자신을 들여다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쪽으로는 전혀 안 됐지만 네, 네, 사실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했던 그런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혹시 본인이 이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인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거는 이제 탄이들 알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직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제가 거기서 약간 도망치듯이 나온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가 잘 선택했다 해서 나왔는데 그 뒤 나오자마자부터 이제 좀 되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제 직업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되게 약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격려는 해주는데 거기서 그런 게 이제 와닿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외롭고 막 이랬던 거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저한테 굉장히 화가 났던 그랬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음주감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술로 달랬어요. 사실은 이제 술 마시러 나가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내 자신을 제가 너무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노래를 듣고 약간 위로를 받으면서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어느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래를 뜻하지 않게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물론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는 정말 내 내면에 내 자신이 내한테 이제 너를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순간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넷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래서 새벽 4시쯤이었으니까 잠은 못 들고 이제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남편 그때 무슨 드라마 다큐멘터리 본다고 막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밖에는 시끄럽고 저 안에는 너무너무 조용했던 거죠. 그래서 막 잠도 못 들고 이러고 있다가 우연히 들으면서 가사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리더님 RM이 하는 그 랩 파트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달빛 속에 떨어져 나를 죽고 있어 그러는데 그게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진짜 그게 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흩어져 버린 나를 이제 그 쓸쓸하게 죽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그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오열했었어요. 너무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 노래가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딱 집어서 해준 얘기가 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울고 그 다음날부터 럼마 세레야지 약간 그런 진짜 웃기지도 않는 남들이 봤을 땐 되게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근데 특히 뭐 아이돌 노래만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멜론 100 차트 뭐 이렇게 쭉 받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듣고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직업 이제 그만두고 이제 친한 친구도 오래된 친구 중에 이제 정말 스스럼 없이 이제 가끔씩 나가서 야 그냥 술 한잔 할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한국 이제 노래를 막 듣는 거예요. 듣다가 무슨 불타오른 애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의뢰 일반인들이 처음에 얘기하지 뭘 자꾸 불태운데 누구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남자인데 걔가 이러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인데 얘네 노래 괜찮아 아이돌 치고는 노래 잘 만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인데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름이
뭐야 뭐 군대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들 얘기하고 그러고는 이제 흘려들었어요. 그랬는데 얘네 노래 한번 들어봐 괜찮아 이러는 거에서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요즘 애들 누군지 모르겠 너무 아이돌 많아 이러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봄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내가 이건 뭐야 이게 아이돌 노래 이거 누구 노래야 했더니 아이돌 노래래요. 그래서 무슨 아이돌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 이거 너무 좋은데 얘네 이름 뭐야 했더니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이거 완전히 이름이랑 상반된 노래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데 해서 이제 가서 흔히들 그러듯이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다가 이제 해가 뜨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방탄소년단을. 그래서 우리 아미들이 이제 거쳐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입덕 난 부적이에서. 방탄소년단 팬인가 보다. 근데 아미는 아니지. 근데 그러다가 나 아미인가?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나 아미 맞아. 이런 어떤 과정들을 네.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본인도 그죠. 그런 모먼트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지. 저는 특별히 막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뭐 보니까 제가 입덕을 언제 딱 했는지 누군 날짜를 세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게 저는 그런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스를 봤어요. 2017년 때 이제 DNA 이제 하고 세상에 이런 데도 나오는 그룹이 있구나. 근데 한국말로 노래 불러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정말 아미라고 느낀 게 2018년에 해밀턴에 공연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토론토 살고 장거리 운전도 못할 때고 막 그래서 이걸 해밀턴이란 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벗어난 적이 없어서 이런 그 콘서트를 저 혼자 보려고 막 찾아서 제가 상당히 뭐든지 귀찮아하는 타입인데 그거를 가야겠는데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어쩔지 그 표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구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한 번은 보자. 방탄소년단 노래 좋더라. 한 번은 보자. 그래서 봤는데 30분 딱 지났는데 그때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었냐면은 제이홉의 저스트 댄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이건 내가 한 번 볼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도 아민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얘네들 정말 정말 방탄소년단 사랑하는 아미라고 느꼈던 때는 제가 이제 시카고 때 스피콘인가? 시카고 콘서트를 갔는데 무대에서 막 그 하얀 옷을 입고 처음에 막 윙즈를 부르면서 막 뛰는데 뛰는 방탄소년을 보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막 뛰는 방탄소년단들이. 그래서 이 멤버들이 막 뛰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어머 쟤네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행복한 저 친구들을 보고 있는 내가 제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여서 난 큰일 났다. 이제 난 진짜 찐아이구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미구나라고 생각했던 거. 네. 본인은 BTS가 어떤 식으로 본인의 삶을 좀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외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 제가 방탄소년단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금방 실증도 잘 내는 타입이고 뭔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많이 웃고 소리내서 울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냉소적이면서도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약간 좀 건조하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만 약간 이게 큰 기복이 없었어요. 티가 잘 안 나는 사람?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 삶이 약간 사람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어서 사람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느낀 건 제가 언제부터 슬프거나 뭔 일 있을 때 소리를 내서 우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내 평생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남들한테 들키게끔 울어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소리를 내면서 내 자신한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바뀐 건 약간 긍정적이 됐어요. 약간 제가 좀 약간 냉소적인 그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좀 부정적이고 근데 뭐든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제가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남 칭찬하는 것도 인색했었거든요. 근데 남 칭찬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게 해서 사람이 조금 좋은 점으로 바뀌어가려고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 그런 게 저는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게 방탄소년단의 그 긍정적인 효과지만 플러스 제가 만난 아미들 때문에
덕매들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진짜로. 그럼 그렇게 만난 아미 친구들과 하신 일 구체적으로 한번 케이스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고 그냥 이제 되게 재밌게 뭐 이제 그룹 채팅으로 이제 얘기하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뭐 서로 이제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도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어느 노래 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이 노래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지 이 노래는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지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러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굿즈 욕심들이 또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받아서 언박싱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 영상 올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계속 덕질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저희들끼리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끼리 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보는 사람들 있고 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그거 하면서 왜 랜덤이 되게 많잖아요. 앨범의 랜덤.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 서로 교환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유치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왜 그 포켓몬스터 카드 꺼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여서 그런 게 기다려주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 솔직히 저희 즐거움 찾기 먹고 살려고 일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특히 캐나다는 한국보다 뭐 즐길 게 없잖아요. 조용하고 미국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길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고 뭔가 기다려지고 뭐 이랬던 네 그렇게 저희는 지내고 있어요 서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가족 얘기들도 하고 힘든 얘기들도 하고 서로 응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덕매들이랑 서로 이제 일상을 나누고 응원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게 저희 하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제가 경험상 제일 네. 힘든 질문이라고 늘 아, 아미들이 하는 뭔지 알 것 건데 같은데. 넘버 1 BTS 송. 저 거기서 막혀가지고 너무 했는데 너무 노래가 많잖아요. 심지어 막 2, 3년 뒤에 제가 처음 듣는 노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에 이제 다른 저희 덕매들도 알겠지만 저는 방탄 노래만 들어요. 그걸 듣기에도 너무 벅차서 방탄 노래에서 딴 노래 모르는데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많이 생각나는 이거 중에 이걸까 하는 게 저는 윙즈예요. 왜냐면 윙즈는 저는 그때 방탄소년단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윙즈 때 못했고 그랬는데 노래를 저는 이 윙즈라는 노래를 좀 나중에 알았어요. 2018년도 후인가 2019년 초인가 나중에 알았는데 들어보는데 진짜 그 딱 전주 부분부터 제 마음을 너무 울린 게 약간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들뜨게 하는 노래예요 한마디로. 그랬는데 스피콘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디오니소스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때 그 막 이렇게 폭죽 터지고 그 바람 불고 그런 화약 냄새가 섞인 그런 분위기 냄새에다가 그 윙즈가 나오면서 앞으로 공무대 이렇게 돌출 무대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던 거 그 순간은 진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최애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 본인이 혹시 새로운 꿈을 꾸시거나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꿈이라고 하면 그냥 진짜 소소한데 그냥 지금 알고 지내는 덕매들이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덕질을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딸려 오려면은 더 건강하고 덕질을 여러모로 다변을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따라와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원하는 대로 공연을 보러 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다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를 이렇게 만난다. BTS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한국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치겠다. 그거 어, 특정 멤버도 네. 좋고 뭐 또 네. 전체랑 네. 또 특정 멤버 하셔도 좋고. 뭐 찐 아님이라면은 걸거리에서라도 마주치면 이틀막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반대방향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는 뭐 특정 멤버랄 것까지는 없고 다 좋아하니까 얘기한다면 그냥 나는 그대들 덕분에 굉장히 알게 된 이후로 지금 벌써 한 4, 5년 차 됐는데 덜 외롭고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혹시나 우리 때문에 아미들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나 우리 때문에 더 외롭고 더 괴롭거나 쓸쓸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네, 그런 정도 예보고 싶어요. 물론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네, 그냥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덜 외롭고, 진짜 덜 쓸쓸하고, 덜 괴로웠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